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깜짝 놀랄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사실 저도 여태까지 몰랐거든요. 에어컨은 오래 틀면 전기세 폭탄은 알고 있어서 더운 날에도 최대한 참다가 조금 틀었다가 또 껐다가 이걸 반복했는데 그게 전기세에 더 많이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 여름 유난히 더운데 주변 어르신들도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 못 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걱정? 이 영상 보시면 진짜 좀 덜어지실 거예요. 왜냐면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보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그걸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30년 넘게 에어컨 설치하고 AS 해오신 베테랑 기사님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겪은 꿀팁들을 딱 7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어머,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싶을 정도로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엄마, 아빠, 요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괜히 더운 거 참다가 어지럽고 기운 떨어지면 몸에 물이 오기 쉬워요. 근데 이왕 에어컨 트실 거면 똑똑하게 건강도 지키고 전기요금도 줄이는 방법을 꼭 아셔야죠.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주변에도 꼭 좀 알려주세요. 같이 등산 다니는 김 여사님, 마트 사장님, 그리고 이모님, 고모님께도 이거 봐봐. 이 영상 진짜 도움돼 하시면서 같이 건강하게 여름 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 채널은요, 몰라서 놓치는 건강 팁, 늦게 알아서 못 받는 정부 지원, 그리고 따뜻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정보까지 엄마 아빠께 꼭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채널이에요. 혹시나 주변에서도 나 이런 정보 어디서 봐야 하냐 하시는 분들 계시면 딸내미 정보톡톡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정부가 전기세 70만 원까지 준다고요? 작년만 해도 수십만 명이 대상자였는데 신청을 안 해서 전기세를 다 자기 돈으로 내셨대요. 정말요? 그럼 우리도 당장 신청해야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수급자 가구만 해당되는 에너지 바우처더라고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신청해 드릴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실은 정말 어려운 형편의 분들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근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혹은 장애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나도 된다고요? 하고 신청하고 계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부 지원금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전기세 아끼는 7가지 절약법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전기세 폭탄 피하고 건강 지키는 에어컨 꿀팁 7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절약 꿀팁 1. 켰다 껐다? 그게 전기세 폭탄의 시작입니다. 엄마, 아빠, 혹시 더울 때 에어컨 잠깐 켰다가 덜 더워지면 바로 끄셨다가 조금 지나면 또 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틀면 돈 나가니까 아끼자는 마음이니까요.
근데요, 그게 전기세 더 많이 나오는 습관이래요. 왜냐면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켜는 순간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마치 자동차도 시동 걸 때 연료 많이 드는 것처럼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에어컨은 오히려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 전기를 적게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옆집 김영자 할머니도 더우면 참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한 번에 켰다가 몇 분 만에 또 끄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매달 전기요금이 3만 원 이상 더 나왔대요. 그 뒤로는 기사님 말 듣고 온도를 적당히 맞춰서 계속 유지하시니까 여름 전기요금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덥지 않은 이상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는 게 낫다. 온도만 잘 맞춰 놓으면 자주 껐다 켜는 것보다 전기요금이 훨씬 절약됩니다. 에어컨 절약 꿀팁 2. 적정 온도는 26도, 28도. 시원함도 절약도 동시에 엄마, 아빠, 몇 도로 맞춰야 전기세 덜 나올까? 궁금하셨죠? 정답은 26도에서 28도 사이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너무 차갑게 맞추면 관절이나 신경통이 더 심해지실 수 있어서 이 온도대가 가장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예전에 아빠가 23도로 맞춰두셨다가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어깨가 쑤신다 하신 적 있으셨잖아요. 그게 너무 낮은 온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에어컨 온도가 외부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피로도 더 빨리 오고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전기요금은 폭탄처럼 늘어요. 특히 1도만 내려도 7에서 10% 전기요금이 추가된대요. 딱 27도 맞춰두시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랑 같이 돌리면 공기도 잘 순환되고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에어컨은 무조건 낮게 맞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도 지키고 전기요금도 줄이는 골든 온도는 26에서 28도. 선풍기랑 같이 쓰면 27도도 엄청 시원하게 느껴져요. 에어컨 절약 꿀팁 3. 바람 방향이 위로, 아래로. 이것만 알아도 시원함 2배. 엄마, 아빠, 에어컨 바람 방향은 보통 어디로 향하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시원하라고 바람을 몸쪽이나 아래로 향하게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덜 시원한 사용법이에요. 에어컨은 찬 공기가 나가니까 그 공기가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은 천장을 향하게 쏘는 게 정답이에요. 천장 쪽으로 찬바람을 보내면 그게 공기와 섞이면서 전체 방 안에 시원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퍼져요. 근데 아래로 바로 쏘면 한쪽만 너무 시렵고 전체 공간은 시원하지 않게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 동네 김복래 할머니도 바람이 발 쪽으로 오니까 시원하긴 한데 자꾸 다리가 저려 하셨거든요. 기사님이 위쪽으로 바람 방향 바꾸라고 알려드렸더니 방 전체가 시원해지고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대요. 에어컨 바람은 무조건 천장 방향. 방 전체를 시원하게 하려면 위로 쏘고 선풍기까지 함께 틀면 공기순환으로 효율이 더 올라가요. 사필터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꼭. 에어컨 필터 청소 안 하면 냉방 효율이 확 떨어져요.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잘 안 나오고 실내 공기도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은 꼭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해요. 실제로 아빠도 작년에 냉방이 안 된다고 하셔서 기사님 불렀더니 필터에 먼지가 꽉 차 있었잖아요. 그것만 빼고 나니까 시원해졌었죠. 청소는 물로 헹구고 그늘에서 말리면 되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특히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창문도 못 열어놓을 땐
필터가 더 빨리 더러워지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세요. 5. 실외기 주변은 깨끗하게. 에어컨 실외기 기억하시죠? 밖에 있는 네모난 기계예요. 이게 바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주변에 물건이 있거나 공간이 막혀 있으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실내 온도는 안 내려가고 에어컨은 더 열심히 돌아가느라 전기세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희 옆집 김씨 모네도 겪었어요. 여름에 에어컨이 너무 안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실외기 앞에 빨래 건조대가 딱 치우니까 바로 시원해졌대요. 그래서 실외기 앞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고 통풍 잘 되도록 항상 비워두셔야 해요. 6. 제습 모드가 에너지 소모가 더 적다.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아끼고 조용해서 바람이 약하게 나오는 제습. 왠지 전기를 덜 쓸 것 같은 느낌 들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대요. 에어컨의 실외기는 냉방이든 제습이든 동일하게 작동한대요. 그렇다고 제습 모드를 쓰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래요.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 결과 같은 온도로 설정했을 때 제습 모드는 냉방보다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한대요.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더 쾌적하게 느껴지고 결국 냉방 효과를 더 높여주는 경우가 많대요.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는 제습 모드는 처음부터 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냉방 모드로 실내를 시원하게 식힌 후 한두 시간 뒤에 제습으로 전환하면 시원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어요. 냉방 습기는 제습, 이걸 잘 구분해서 쓰세요. 7호토 AI 절전 버튼에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죠? 리모컨에 오토 AI 에코스마트, 절전 같은 버튼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버튼을 무시하거나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게 아주 요물 버튼이래요.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 에어컨이 스스로 실외기 출력을 조절합니다. 필요할 때만 돌아가고 그 외엔 자동으로 쉬고 있대요.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일반 모드 사용 전기세 96,000, 오토 모드 사용 전기세 6만 원으로 무려 36,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집 리모컨엔 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리모컨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AI 스마트, 에코 절전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전 모델은 이런 기능이 없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처음 30분 동안은 이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AI가 패턴을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15년 이전 모델은 오히려 일반 자동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일단 내가 느낄 때 너무 춥거나 더우면 온도를 수동 조절하세요. 오토 모드는 기본을 잡아주는 기능이지 만능은 아니니까요. 자, 이제 에어컨 전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이라면 전기요금 복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엔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확 올라가는데 한국전력에 신청만 하면 기본 요금이 깎이거나 킬로와트당 할인이 들어가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동네 박정자 할머니도요. 손주들 여름방학에 놀러와서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놨더니 전기요금이 10만 원 넘게 나와서 깜짝 놀라셨대요. 근데 복지 할인 대상이라는 걸 알고 신청하셨더니 다음 달엔 3만 원 가까이 할인받으셨어요. 그 이후로는 여름마다 꼭 챙기신대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 할인 신청 누르시면 돼요.
모바일 앱 스마트 한전에서도 가능하니까. 자녀분이나 손주 도움 받으시면 금방이에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중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올해 기준으로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아주거나 아니면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간편하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냐면요. 1인 가구 약 29만 원, 2인 가구 약 40만 원, 3인 가구 약 53만 원, 4인 이상 최대 70만 원. 이 정도면 여름 전기세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1. 소득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2세대 특성 조건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오케이. 65세 이상 어르신, 6세 미만 아이, 임산부, 장애인 등록자, 희귀 중증 질환 환자, 한부모 가정,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시기 전에 한 번만 꼭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계층 기준이 생각보다 넓고 숨은 혜택 대상자가 진짜 많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쉬워요. 신분증이랑 주민등록 등본만 챙기시고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한마디면 끝. 신청서 작성은 3분이면 끝나고요. 직원분들이 직접 도와주셔서 걱정도 없어요. 또는 전화로 문의하셔도 돼요. 123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친절히 알려주세요. 에어컨 요금만 지원되나요? 아니요. 겨울철 난방비도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전기세 걱정을 덜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제도예요. 이건 그냥 몇천 원 깎아주는 혜택이 아니에요. 정부가 전기세 자체를 확 줄여주는 강력한 정책이에요.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을 때 꼭 챙기셔야죠. 가족, 친구, 옆집 할머니한테도 너 이거 신청했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여름을 덜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냥 에어컨 아껴 써야지 하면서 속 끓이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할인은 꼭 받으셔야죠. 부모님들 평생 나라 위에 일했잖아요. 이런 혜택 당연히 누려야죠. 엄마, 아빠 오늘 알려드린 에어컨 절약 꿀팁 7가지 다 기억은 안 나셔도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전기세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동안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정보로 똑똑하게 아끼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에어컨 실외기 앞에 빨래거리 있는데 우리 집도 필터 청소 안 한 지 세 달은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바꾸실 타임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 댓글 꼭 남겨주세요. 나는 실외기 정리했더니 진짜 시원해졌어요. 할인제도 신청했는데 다음 달 요금 3만 원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30년 설치 기사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덕분에 전기세 줄었어요. 정말 현실적인 꿀팁이네요. 복지 정보 몰라서 못 받았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대요. 건강 정보나 생활 정보는 권위 있는 전문가가 말해줘도 좋지만 내가 직접 해보고 느낀 변화를 나누면 그게 더 실감나고 더 신뢰가 가요. 그래서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 딸내미 정보톡톡은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손해보지 않게 복지정책, 건강정보,
생활 꿀팁을 쉽고 따뜻한 말투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채널이에요. 모르고 지나가면 놓치는 지원금, 기간 지나면 못 받는 복지 혜택, 그리고 병원비로 줄줄 새는 건강비용까지 미리미리 막아드릴게요. 우리 아파트 이웃 할머니, 고향 친구 슈퍼 사장님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딸이나 아들처럼 믿고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자 여러분께는 더 많은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요. 감사합니다.